오늘 제가 세 번째 공약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포항의 다음 100년 먹거리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 소재 산업 특화 단지 지정, 그리고 그 중심축으로 그래핀을 선도 소재로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포항은 철강으로 성장했고 철강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항이 겪는 어려움은 철강 경기의 흔들림이 도시 전체를 흔드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포항의 내일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강을 버리는 전환이 아니라 철강을 지키면서 산업을 다각화하는 전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강 소재를 넘어 신소재를 통한 산업의 다각화입니다. 이것이 포항 100년 먹거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약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포항의 신소재 산업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과 여성에게도 내 1인을 만들겠습니다. 산업은 구호로 커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는 조건, 인재가 모이는 환경, R&D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 소재 산업 특화 단지는 바로 그 조건을 묶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가 쉬워지고 R&D 지원과 기반 시설 지원 등 정책적 동력이 강해집니다. 저는 포항이 그 동력을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단순한 신소재가 아닙니다. 강도, 전기 전도성, 전자 이동성, 열 전도성, 투명성과 유연성까지 결합한 말 그대로 미래 산업의 판을 바꾸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제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그래핀을 둘러싼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핀은 더 이상 기초 연구에 머무는 소재가 아닙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소재,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그래핀을 선도 프로젝트로 묶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핀은 전방 산업이 넓습니다. 가전, 2차 전지, 수소 연료전지,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포항이 소재 실증 특화 도시로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여기서 포항의 전략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핀을 선두로 세우되 특화 단지 지정 이후에는 그래핀 외 다양한 신소재 기업까지 유치해 신소재 융합 산업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키워가겠습니다. 포항에는 신소재 산업을 키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학, 연 생태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코스코라는 글로벌 소재 기업, 코스텍, 리스트, 포항 가속기 연구소, 포항 나노융합기술연구원과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분석, 표준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재 산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물류입니다. 포항은 항만을 보유해 물류의 측면에서 분명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에서 경쟁력은 곧 운송비입니다. 기존 항만 이외에 향후 신소재 생산기업 전용 항만 조성으로 특화단지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포항은 이미 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항은 지정만 받으면 준비를 시작하는 도시가 아니라 지정받는 즉시 속도를 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공약의 두 번째 축은 신소재 R&D와 사업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R&D만 강한 도시가 아니라 연구가 사업화로 이어지고 실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며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포항은
그 전 과정에서 필요한 분석과 평가 표준 기반까지 갖춘 도시입니다. 저는 포항이 그래핀을 연구하는 도시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핀을 만들고 팔고 세계 표준으로 키워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장밋빛 숫자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핀 생태계는 생산 장비와 원 부자재, 공정 지원 등 후방 산업에서부터 가전과 모빌리티, 2차 전지, 수소, 반도체 등 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33개 이상의 세부 산업군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여 개 전후방 기업 유치는 물론 1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조립 산업은 로봇이나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상대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고용은 단지 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미래입니다. 지금 포항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도 바로 그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을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함께 제시합니다. 신소재 산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하면서도 직무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연구와 품질, 표준, 생산, 영업, 서비스,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청년에게도 보다 넓은 선택지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 속에서 수도권 1극의 완화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이 흐름에 부합하는 산업 거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북권 산업 메가시티 포항, 그리고 그 핵심을 신소재 산업 도시로 설계하겠다는 것이 오늘 공약의 큰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저는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은 선택의 순간이고 저는 포항의 위기를 말로 관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소재 특화단지는 좋아 보이는 계획이 아니라 포항이 다시 뛰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핀을 선두로 포항을 국가 첨단 전략 소재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R&D와 사업화, 실증, 인력의 인프라를 묶어 기업이 오고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기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포항 100년 먹거리 말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태를 박대기입니다. 출마 예전에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 신소재 생산 기업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운송기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송에 대한 특화로 신소재 생산 기업 전용 항만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네. 조성이 꼭 필요하고요. 안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있는 항도 많은데 굳이 더 조성이 필요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포항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이제 포항은 이런 쪽에 못 쓰고 신항은 이제 다 목적에 맞게 돼 있고 여길만 항이 이제 컨테이너랑 내선석하고 항 확장력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그 신소재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을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기업 명까지 한다면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조립 공장입니다. 그 열과 관련된 것, 그래핀이 이제 열을 낼 때 전기 소모도 많고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인덕션 히터라든지 방열 필름 또 우리 전기 히터 이런 게 우선적으로 생산되면 물량이 많습니다. 국내용만 해도 수백만 대가 되고 해외까지 간다면 수천만 대가 되기 때문에 전용 항만 있으면은 또 쉽게 갈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그 야적장 그러니까 우리 뭐
그저 컨테이너가 와서 야적할 수 있는 곳만 표시를 해놨는데 향후에는 그 대기업들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그 항만도 만들고 매립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해수부랑 해수부 한다면 자기들이 만든다면은 그 산업부지까지 만든다 하면은 자기네가 필요하게끔 산업 그 단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블루베리 단지 가봐도 평형대로 다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충족을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기업의 전용 항만을 줄 수 있는 곳이 포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바로 만들어서 바로 해외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조건이 안 된다면은 아마 모듈 형태로 해외 전쟁기도 가져갈 겁니다. 베트남이나 어디 가서 조립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용도 가게끔 하기 위해서 기업에 최대한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핀 하면 지난해 그 포항시의회에서 그 이제 조례가 제정된 거 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 그래핀 스퀘어 그죠? 그 지금 선도기업이라 해야 됩니까? 홍병희 네. 그 대표께서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투자를 좀 많이 받았다 이래가 제2공장도 설립하고 있다 이러는데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뭐 도의원이시니까 현직 도의원이시니까 경북도에서는 뭐 이런 그 지원을 많이 좀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포항시는 최근에 보니까 국가첨단 전략기술 지정을 뭐 추진을 하겠다, 총력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 여기 이제 항만이나 이제 제품 생산보다는 사실은 소재 생산 일종의 반도체처럼 소재 자체로 이제 뭐 이렇게 제2의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뭐 전망은 좀 뭐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죠. 아직 뭐 저는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하고 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연구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이게 지금 현재 뭐 특정 기업을 하면은 이제 그래핀 스퀘어가 있고 케미칼이 있고 바이오가 세 가지 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핀 쪽에 되어 있는 CVD 그래핀 해가지고 지금 이제 롤앤롤까지 해가지고 연속 생산 공정까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판막 형태라는 것보다는 생산 원가도 상당히 낮아지고 그다음에 케미칼은 플랜트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이오 쪽은 신약 개발, 나노 신약 개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신약 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도 지난번 그 그래핀 산업 그 MOU 할 때 많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포항시의회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지만 경상북도도 더 많은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신약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나노 신약 투구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담고 싶었는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못 담았습니다. 그걸 이제 가려면은 그 신약 나노 신약 개발에 대해서 규제는 2023년도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증센터나 그 촉진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제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우선적으로 이런 거 만들려고 그 복지부에 가서 좀 만들어 달라. 기업들이 들어올라 하면은 실증센터나 촉진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임상실험 뭐 이런 거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로만 가면은 포항에 어떤 일자리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전방 산업도 유치를 하고 후방 산업은 또 엔지니어링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그래핀 만들 때 보면은 반도체 공장처럼 깨끗해야 됩니다.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후방 산업까지 다 유치해서 포항에서 그래핀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회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기존 우리 후보 예정자는 그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태까지 공약을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인근 경주나 뭐 영도 그다음에 기장 같은 경우는
그 SMR을 지금 유치하겠다 센터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거 있어 하려면 정의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기하고 이제 기업을 유치하려면 전기, 용수, 땅 이게 있는데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도 사실상 포항 제철소에 수소만한 제철을 가장 쉽게 하려고 하면은 SMR이 상용화 된다면은 지하에 SMR을 설치하고 지상에 그 수소하는 제철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원자력, 뭐 핵 이렇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잘 설득해가지고 SMR 상용화 된다면 저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개발을 해야지 그 지역에 민원 들어온다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상용화 되면은 반드시 포항에도 저는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 용수 문제도 사실상 포항은 바닷물은 많지만 담수가 많이 없는 곳입니다. 뭐 이상득 부의장께서 안동댐에서 영천댐 그다음에 우리 안개댐으로 오는 도수를 만들어 놨으면은 포항은 먹을 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마댐에서 오는 물을 공업용수로 10만 톤, 그다음 양덕정수에 10만 톤, 기계 하계에 한 2, 3만 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수자공사를 갔었습니다. 물 좀 더 달라고 하니까 당장 줄 수 있는 거는 도수로는 용량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줄 수 있는 건 10,000톤 정도 되고 시군에 주는 물에 어떤 유선을 파악해서 주겠다고 하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수 담수화를 좀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경북연구원하고 해서 지금 울진에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을 한 350억 정도 받아가지고 해수 담수화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수소 생산을 하는데 다른 기술을 한번 넣어봐라. 두산 그 역삼 토합 방식을 하면은 톤당 한 1,400~1,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담수 생산 원가가. 그러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때마침 포항의 어떤 기업 하나가 미네랄도 포함된 음용수가 가능한 기술이 있다 해가지고 그쪽 기업까지 제가 그 경북연구원에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실증을 해봐라. 그게 되면은 그분들은 한 절반적인 가격이 된다 이러면은 먹는 물이 600~700원 정도면은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업용수 제2는 그게 지금 한 500원 정도 톤당 치기 때문에 맑은 물이 600~700원 하면은 경쟁력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해수 담수화 기술도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네. 그리고 또 첨단 R&D 인프라 여기는 다 전번에 한번 기자들이 할때 호소하고 소통되고 호소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첨단 R&D 인프라 지금까지 호소하고 미래 기술 연구를 해주기 때문에 난 이해하고 상당히 뭐 소통도 되고 맞출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 호소코 출신으로서 어떻게 풀어갈지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미래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하고 포스코하고 어떤 소통 문제로 일어났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회견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그 38 휴전선이 많이 있습니다. 38선 휴전선, 연구원 휴전선, 반도체 휴전선, 바이오 휴전선 쭉 있는데 연구원들은 판교 이하를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도 포항시에 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포항시도 도와주고 홀딩스는 여기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본사가. 포스코 본사에 있지만 모든 기능은 옛날에 예전에 대치동에 다 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은 그 연구원 유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석박사가 이제 국내용이 아니고 세계 석학들을 좀 모셔다가 좋은 사업을 만들려 하는데 그럼 우리가 좋은 사업을 만들겠다. 그럼 포항에서 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 부지 만들어주고 전기 해놓고 용수해놓고 다 이런 인력까지 해놓으면은 우리가 먼저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은 포항에 먼저 투자하겠다. 이런 것을 서로가 교감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해결하겠습니다. 소통 잘해가지고 기업에 무조건 뭐 위협적인 거 도와주면 안 되지만은 적법하다면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그 네. 추가하기는
안 온다 했는데 포스트톡에서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지난번 뭐 150명에서 할때그 박사 포스트톡에서 3년 이렇게 기술연구원에 옵션을 묶여있는 친구들도 포항에 자기들이 계속 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을 준다라면 포항에 초등학교부터 교수고 재단이 있으니까 포스텍에서 있으니까 충분하게 포항에서 살 수 있다 했거든요. 그리고 박태준 회장이 포스텍 만들 때 외국 가다가 네. 포항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신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정수 여건을 마련해 주면 올 수 있는데 이제 지방이 참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교육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학부형들은 교육인데 요즘 좀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네. 7번 내용이었군요. 563 시대 경북 시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대구 경북도 송폐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항시장이 되시면 주변의 송폐합, 그러니까 포항이 중심이 돼서 송폐합이나 이런 거 계획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MB 정부 때 이제 이렇게 광역대 광역 통폐합이 아니고 기초 간에 한 4개, 5개 시군을 통합해서 100만, 200만 도시를 가려고 전국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최소 50만 정도 되면은 된다고는 하지만 한 7, 80만, 100만 이래 저도 얻는 게 좋은데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선거를 위해서 공약 던지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된 다음에 충분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의원에서 같은 질문인데 그 SMR 같은 경우도 전주에 그 간포에 그 지정이 됐어, 국가 지정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광역 행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신기루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되고 나서 협의하시겠다 하지만은 그 공약 발표하실 때 그런 소식을 이야기해줘야, 또 방안을 이야기해줘야 우리가 그걸 듣고 선택을 하고 추진 의지를 확인을 하고 하는 건데, 되고 나서 뭐 한다는 거는 뭐 그는 막연한 이야기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 이제 뭐 나중에 뭐 상용화되면 받겠다, 뭐 말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무슨 뭐 좀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좀 어떤 방안이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보면은 포항, 경주, 울산이 저는 안전 방향이거든요. 이제 주변하고 한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소재를 생산하고 경주에서 부품을 만들고 울산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생산 구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데 지금 광역대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경북 내에서 찾는다면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정도 통합을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도자료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